그 뒤로 미국의 패권은 너무나 강해졌습니다. 달러에 대한 신뢰가 회복된 거죠. 사람들을 이렇게 믿게 된 거죠. 중국 위엔화가 가장 중요한 경쟁자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28년차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도 달러를 모아가는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20년 정도 이 투자를 제 포트폴리오의 하나로 가져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달러가 기축통화의 지위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 화폐는 아무런 보증 연동 없이 그저 약속일 뿐이고,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화폐들은 비정상적으로 엄청난 양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30년 동안도 역시 지금의 달러의 추세는 계속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오늘 질문 참 좋죠? 네, 달러에 투자를 하는 것이 리스크 없냐? 다른 경쟁자들이 부각될 가능성 없냐? 유로화라든가 중국 위엔화 같은 이런 달러를 대체할 만한 상품에 투자하면 어떠냐?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저는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저도 100% 달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저도 투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산이 높으면 내려가는 길도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국이 갖고 있는 패권이 언젠가는 전물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자산 배분에 있어서의 저의 시기는 한 10년을 보고 권합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제가 생각했던 생각에 좀 조정이 있으면 그때 책을 또 새로 써서 새로운 전략을 추천하면 될 일이죠. 자, 그러면 왜 10년은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971년 8월 15일 그 유명한 닉슨 쇼크에서 금과 달러 사이에 관계가 끊긴 건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금 1온스는 달러 35달러로 교환을 시켜줬어요. 무슨 말이냐면 은행에 가서 35달러를 내면 금 1온스를 바로 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정부가 발행한 종이화폐, 피아트 머니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증을 해달라. 이게 과거 화폐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전쟁이 진행 중이었죠. 베트남 전쟁에서 50만 명이 넘는 미국 군인들이 베트남에 가 있고 어마어마한 전쟁 비용 속에 전쟁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수많은 전쟁 비용들 때문에 금의 수입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화폐를 계속 찍어내서 그걸로 월급을 준 거죠. 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프랑스라든가 몇몇 나라에서 당신네 믿을 수 없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고 달러를 줄 테니 금으로 우리를 인출해달라. 이런 요구가 빗발치게 되자 결국 1971년 8월 15일 이날 닉슨이 발표합니다. 금과 달러 사이의 교환은 이제 폐지한다. 1980년까지 1000달러가 됐습니다. 엄청나죠. 35달러가 1000달러 되는 거 보이세요? 자, 이때 달러는 믿을 수 없다라는 불신이 전 세계 투자자들을 지배했겠죠. 저 금값이 30배 올랐다는 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달러의 가치가 30분의 1 토막난 셈입니다. 믿을 수 있는 화폐인가? 이 질문 하시는 거 맞다니까요. 그러나 한 명의 구원자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폴 볼커. 연준 의장님이 1980년 볼커 쇼크를 일으킵니다. 갑자기 금리를 얼마까지 인상하냐면 20% 가까이 인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0% 정도 나고 있는 사회에서 거기다 대고 금리를 20%.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응할까요? 자, 1. 뭐하러 투자하고 소비합니까? 은행 예금이 최고죠. 20% 이자 준다니까요. 자, 두 번째. 금을 뭐하러 삽니까? 보관 비용에다가 이자 한 푼 안 주는데. 여러분 솔직히 금을 몇 킬로 갖고 있다 무서워서 들고 다니시겠어요? 어디 외출할 때마다 집에 도둑 들지 않을까 겁을 낼 겁니다. 경호원 써야 될 거예요. 이자율로 20%를 지급해 주는데 금에 투자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 뒤로 미국의 패권은 너무나 강해졌습니다. 달러에 대한 신뢰가 회복된 거죠. 사람들을 이렇게 믿게 된 거죠. 실제로 그 뒤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 경제가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처했습니다만 그 뒤에 달러가 강세로 간 거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미연준이 미국 중앙은행이 선진국 중에서 제일 먼저 금리 인상하잖아요. 왜? 달러의 가치를 보존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은행이고 지금도 테이퍼링, 즉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하겠다든가 또는 2022년에 금리 인상하겠다는 의지가 공공연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신뢰, 사람들의 신뢰를 받는 자산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경쟁자는 어떤가? 일단 유로는 제외해야 되겠죠. 그죠? 2009년 그리스, 2011년 이탈리아와 스페인 재정 위기를 겪는 가운데 유럽 지역 자체가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13년을 보내고 있죠.
일본에 대한 묘사였는데 잃어버린 10년은 이제는 유럽이 잃어버린 10년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더 나아가 2016년 어떻게 됐죠? 영국이 유로존 이탈했던 브렉시트 기억 안 나세요? 그리고 결국 얼마 전에 이탈했죠? 여러분 이게 유로화를 쓰겠다는 사람이 계속 줄어드는 통화가 매력 있으세요? 유로화가 미국을 대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중국 위엔화가 가장 중요한 경쟁자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런가? 두 번에 걸친 충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충격 2015년. 2015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8월 19일이었습니다. 여름 밤을 잠 못 자게 만들었죠. 국민연금 다니던 시절이었는데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갑자기 중국 위엔화 평가절하, 즉 다시 말해서 달러에 대해서 중국의 위엔화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시장 개입이 있었던 겁니다. 왜? 뭐 뻔하나 뭐 경기 안 좋으니까 자기네 경기를 부양할 목적으로 환율을 조작했던 거죠. 그래서 미국이 중국 환율 조작국 지정하고 있던 게 다 이때부터의 일입니다. 여러분, 자기네 나라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면서 시장에 개입해서 환율을 마음대로 조작하는 나라, 이거 믿을 수 있으세요? 장기간 신뢰할 수 있으세요? 자, 두 번째, 2019년 또 무슨 일이 있었죠? 예, 홍콩 보안법 기억 안 나십니까? 홍콩 시민들이 민주화 시위를 벌이고 그걸 군합발로 짓밟고 더 나아가서 반정부 매체였다는 빈과일보를 문을 닫게 만드는 거 보셨죠? 기축통화 국가는요, 영국 파운드도 그렇고 그 이전에 네덜란드 길더도 그렇고요, 전부 민주적인 나라의 화폐가 기축통화로서 지위를 오랫동안 유지했습니다. 왜? 스페인이 한때 잠깐 기축통화였지만 10번이 넘는 디폴트를 일으키면서 지급 정지를 해버렸어요. 국민들한테 돈을 빌려놓고 지급 정지했다니까요. 빚을 안 갚고 오히려 돈을 빌려준 상인들이 항의하니까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그런 나라에 예금하고 싶으세요? 저는 안 합니다. 왜? 제 돈은 소중하잖아요. 여러분, 기축통화가 되려면 조건이 벌써 두 가지라는 거 느꼈죠? 첫 번째가 뭐죠? 신뢰. 이 나라 정부가 마음대로 막 외환시장 개입해가지고 시장이랑 맞서 싸우고 돌발적인 행위 안 하는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가 뭐죠? 재산권에 대한 보호 또는 민주적 질서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구축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력은 기본이고 네트워크는 기본이고요. 자, 이 질문이 또 나올 거예요. 그래도 중국이 세계 패권을 잡는 날이 오지 않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말을 들을 때 이 그림을 많이 보여줍니다. 중국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 글로벌 사람들의 어떤 개인적 자유에 대한 신뢰, 이런 걸 평가하는데 전부 지금 중국에 대한 평가가 역사상 최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는 중인데 10년 안에 아무리 경제력이 강하다고 10년 안에 기축통화가 될까요? 20년 뒤, 30년 뒤에는 바뀔 수 있겠지만 향후 10년 내에는 미국의 달러를 대체할 만한 경쟁자를 찾기는 어려운 여건에서 저는 그래서 달러 스위칭 전략을 추천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